안녕하세요. 캔바 초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레임 활용편에 대해서 함께 할 강사 조은수입니다. 오늘은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주의할 점은 뭔지 그리고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디지털 배움터와 온 오프라인으로 캔바와 스마트폰 활용, 챗GPT, AI, 아트 등을 강의하고 있고요. 다양한 POD 파일 셀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캔바에서 나온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미리 디자인된 요소입니다. 특정 모양이나 윤곽에 이미지를 쉽게 넣고 자를 수 있도록 원이나 사각형 같은 단순한 모양부터 휴대폰이나 컴퓨터 모양 같은 재미있는 형태까지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옆에 있는 아이 너무 귀엽죠.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위아래 이런 프레임에 넣은 건데요. 프레임에 넣은 사진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름하고 이렇게 자연경관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을 한번 미리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저희가 요소를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저희가 넣는 이 요소에 있는 내용들을 이 안에 넣는 거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이 왼쪽 메뉴 중에 요소라는 곳에 있고요. 요소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사람 그냥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 저희가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넣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아기 너무 귀여우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넣다 보면 넣어서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프레임 위에 가져다 넣으면 아이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자리를 찾아넣기도 해요. 저희가 지금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도 이 안에 모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영상 드래그만 해서 그 안에 넣어 놓으면 다양한 모양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레임에는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프레임은 사진을 넣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프레임에는 어떤 것이나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프레임을 그냥 단순한 색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색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옆에 거는 제가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한 색상을 지금 넣어 본 건데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안에 이미지 혹은 영상 그리고 색깔들을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고요. 이 프레임도 외곽에 보시면 제가 까만색 테두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뾰족한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테두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넣으실 수도 있고 안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위쪽에 테두리 스타일이 나와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테두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테두리를 선택해주고 굵기를 지금 조금 굵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굵기 조절은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뾰족뾰족한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가 프레임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색깔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테두리가 너무 뾰족뾰족한 것 같아서 이 위에 테두리에 관련된 메뉴를 보시면 위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조정해 주시면 모서리가 조금 더 둥글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한번 네모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약간 모서리가 둥근 네모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테두리에 안쪽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깔을 넣어줬었는데요. 테두리에도 그라데이션 색깔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클릭하시고 위쪽에 테두리 색상, 테두리를 먼저 없음으로 돼 있을 때는 테두리 색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테두리를 넣어줬을 때 이 왼쪽으로 동그란 도넛 모양의 테두리 색상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테두리 색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로 넣어도 상관없고 테두리 색상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에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그라데이션 색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색을 넣으신 다음에는 원하는 색깔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색상 팔레트 맨 위에 새로운 색상 추가를 클릭하시면 그라데이션 색상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색깔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왼쪽이 보라색, 오른쪽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라데이션 색상이 왼쪽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는 보라색을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시면 색깔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대신 나머지 색상 가능한 색상들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오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스타일도 있으니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두리 변경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실 텐데요. 네, 지금 이 친구들은 딱 클릭해 보시면 위쪽에 테두리가 지금 안 보이시죠? 네, 테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런 친구들은, 요런 프레임들은 테두리를 변경하실 수는 없으세요. 보통 테두리가 가능한 친구들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가운데에 점이 하나 더, 네, 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모양을 줄였다 늘렸다 가로 세로로 할 수 있는데 이 가로 세로에 이 추가된 탭이 없는 친구들은요, 모서리에 있는 점을 활용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옆으로는 이동이 되지 않아요. 사이즈 조절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모서리를 잡고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 프레임 틀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은 꼭 한 가지 사진만 넣거나 한 가지 영상만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상을 함께 넣을 수 있는 프레임도 존재합니다. 네,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프레임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네. 왼쪽에 있는 요소에 가셔서 프레임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보통 요소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최근에 사용한 거 도형 그래픽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맨 아래쪽에 가시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기도 하고 바로 검색란에다가 프레임이라고 치시고 엔터 누르셔도 프레임이 바로 위에 뜹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소에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해도 네, 갖다 놓고 프레임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요소에 가셔서 검색란에 클릭만 하셔도, 네, 바깥에 나갔다 와 볼게요. 클릭만 하셔도 이 아래쪽에 카테고리별로 요소들을 넣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 접근하는 방식이 항상 다양해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편하신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소에 프레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맨 위에 프레임을 들어가시면 기본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화 및 사진 카테고리별로 아주 자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기에서 쓰실 수 있는 것들 저희 휴대폰도 있고 뭐 컴퓨터, 패드 노트북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더 다양하게 보고 싶을 때는 모두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종이 모양도 종이 질감도 있고 테두리가 꽃으로 되어 있다거나 모양 자체가 꽃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들도 있네요. 네, 물방울 모양도 있고요. 우리가 또 가끔 사용할 수 있는 레터, 숫자, 네, 이런 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기 항목을 이렇게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레임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레임을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프레임에 넣을 때는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클릭을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이미지는 제가 분리를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사진을 두 개 넣었습니다. 왜냐면 가운데가 찢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프레임 두 개를 붙여놓은, 연결시켜서 그룹화 시켜놓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같이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사진을 넣다 보니 연결되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사이즈를 똑같이 조절해 주신 다음에 같은 위치에 갈 수 있게 위치 조정을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왼쪽 줄에 제가 지금 맞추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맞추면 두 개를 넣어서 찢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한 가지 화면을 만들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미지 분리 한번 해볼까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미지 분리하기가 나옵니다. 이미지를 분리하면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프레임은 항상 이렇게 똑바로 넣어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한번 새로운 사진을 넣어 볼게요. 제 사진 중에 하나 있는지 보고 네, 이렇게 하나 넣어볼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정 사이즈로 그리고 정방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게 보시면 사이즈가 위아래 가로 세로에 맞춰서 보통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 이미지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제가 이렇게 돌려서 약간 비스듬하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의 사이즈에 무조건 딱 맞게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미지의 부분이나 영상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프레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프레임은 여러분의 비교를 위해서 조금 가져온 거기도 한데요. 이 프레임 이쪽 걸 이미지가 들어있으니까 왠지 프레임인 것 같죠? 네, 이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를 한번 분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갔더니 네, 얘는 지금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따로 움직이는데 그럼 왜 저희가 프레임을 잘 써야 할까요? 프레임을 쓰는 게 왜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프레임을 쓸 때는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사이즈가 대부분 적용이 되는 데다가, 저희가 쉽게 그냥 아무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주스 잔이 되어 있는데요. 요소에서, 콜라를 한번 넣어볼까요? 콜라를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쉽게 변경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쉽게 변경이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왼쪽에 있는 요 하얀색 페이지는 프레임처럼 죄송합니다. 프레임처럼 사용하고 있는 도형이에요. 제가 도형을 가져와서 프레임처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걸 빼고 다른 거를 바로 이 안에 넣을 수 있나요? 안 넣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바꾼다거나 그림을 바꾸고 싶을 때 프레임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금방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 프레임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 프레임을 이미지 분리했었잖아요. 이 이미지 분리한 걸 잠깐 어디 두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프레임이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근처에 잠깐 놓으려고 했는데 이 프레임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요. 저 커피 넣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미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항상 프레임 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저는 잠금을 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잠금을 해 놓으면 제가 아무리 가지고 가도 프레임에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프레임의 뭔가 완성도를 높이고 이제 편집이 끝났다 하실 때는 이렇게 맞춰서 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잠금을 해 놓으시면 네, 편하다는 거. 네, 다른 글자가 안 들어가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레임을 조금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좀 이번에는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지 분리하게 하시면 요런 프레임을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가져와서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마치 명함처럼 이렇게 이미지 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지만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쪽에 프레임 보이시나요? 네. 요게 지금 같은 모양의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 개는 이미지를 넣었고 한 개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하나 더 깔아준 거예요. 프레임을 겹쳐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훨씬 더 디자인으로 봤을 때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디자인에 깊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지금 제가 강의 문의 연락처를 남겼는데요. 요 옆에도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넣은 프레임 한 번에 지금 눈에 띄신 거 보이시죠? 눈에 띄시죠? 이제는 프레임이 어떤 것인지. 네, 모양이 있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모양 틀인데요.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이게 지금 그냥 이미지 하나 넣었네 이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프레임을 하나 둘, 세 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같은 모양의 프레임이었고요. 색깔을 모두 다르게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제가. 네, 너무 달라 보이죠? 이게 알고 보니까 또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같은 프레임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고, 네,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프레임을, 다양하게 또 이렇게 다른 이미지 틀과 같이 겹쳐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프레임을 저희가 자주 잘 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네, 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석양, 노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네, 노을을 넣어놨는데, 이 그림이 아니고 또 느낌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노을은 노을인데 이게 바닷가 노을을 뭔가 넣고 싶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냥 바로 넣기만 해도 네, 디자인이 바로바로 바뀌어지죠. 네, 이래서 저희가 프레임을 쓰는 건데요. 저는 지금 프레임 안에 하나가 들어있고요. 바탕화면으로도 같은 그림을 지금 넣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화면을 다시 바탕화면으로 하나 넣어 놓을게요.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배경으로 넣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배경으로 넣어주고 배경과 이미지가 너무 똑같은 색이어서 느낌이 안 사니까 배경에 있는 이미지는 위쪽 메뉴줄에서 투명도를 줘서 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제가 이렇게 50%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네, 프레임에 넣어준 그림을 그대로 가운데에 넣을 건데요. 뒤에 있는 그림하고 앞에 있는 그림이 크기가 프레임의 크기가 뒤에 있는 바탕화면의 크기보다 작다 보니까 이미지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이미지를 같은 크기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의 디자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으세요. 요 그 상태로 모서리에 있는 네, 점을 이렇게 갖다 올리시면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하고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줘 보실게요. 네, 지금 거의 맞아 떨어진 것 같죠? 네, 이 상태로 엔터하고 밖에 나오시면 요 안에 있는 그림과 밖에 배경화면으로 깔린 그림이 서로 이어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느낌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 저는 지금 요 모서리도 조금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는 사각형으로 된 프레임이었는데 제가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죠. 네, 이런 방법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거 굉장히 사용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 팝아웃 효과입니다. 되게 뭔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저희는 배경화면에 지금 이 이미지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이미지를 두 개 넣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저 동그란 원 안에서 지금 뛰쳐나오는 듯한 네, 그런 입체적인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배경화면을 제가 조금 레귤러한 색깔을 좀 바꿔주고요. 요 안에 저는 아까 동그라미 프레임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요소에 가셔서 네, 지금 검색란에 프레임 이렇게 치시면 맨 위쪽에 프레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잘못 눌렸네요. 네, 모두 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모양의 프레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 하나를 선택을 한 거고요.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여자분이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소에서 프레임을 지우시고 쇼핑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 네, 그래픽, 사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여기 여자분 네, 컵을 들고 쇼핑하고 있는 여자분을 하나 지금 데려왔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넣었더니 이게 중앙 부분이 사람이 중앙 부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넣기가 조금 별로 안 좋긴 하네요. 사이즈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로 올 수 있게 네, 사이즈를 조금 키웠어요. 이렇게 키웠습니다. 키우고 났더니 지금 얼굴하고 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얼굴하고 이런 쇼핑백 끝부분 손이 지금 잘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래서 기존에 넣으셨던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오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 위에다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나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죠.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었죠? 네, 이미지 프레임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잠금 하시면 됩니다. 네, 잠그신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온 이미지는 배경 제거를 해주실 거예요. 네, 혹시라도 이게 무료이시라서 위에 배경 제거 버튼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왼쪽 앱에서 앱 왼쪽 메뉴의 앱에서 백그라운드 이렇게 치시면 네,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클리어 백그라운드 이런 백그라운드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클리어 백그라운드 하시면 추즈 파일 보이시죠? 네, 파일을 넣어야 되네요.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네,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배경 제거를 저는 유료라서 배경 제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으려고 봤더니 사이즈가 아까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저희가 요 프레임에 넣었던 이미지가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키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도 똑같이 쟤랑 똑같이 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키워줄 겁니다. 네. 너무 많이 키웠나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키울 건데,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너무 전신이 사방이 다 나왔는데요.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 자르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아랫부분을 이만큼만 자르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 바깥에 한번 해주시면요. 자르기가 이제 완료됐고요. 이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이 이질감이 없도록 약간 사이즈 조정이 제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네, 사이즈 조정하시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손이 좀 가긴 하지만 또 되게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마치 여자가 이 동그라미 안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쪽에 했던 거는 요 테두리를 지금 줬었는데요. 지금 요 얘도 테두리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아까 잠금을 해놨기 때문에 잠금을 풀고 위에 라인에 네, 편집을 넣어서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굵기를 조금 굵게 해준 다음에 테두리 색깔, 도넛 모양의 테두리 색깔 선택하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전체 선택하셔서 전 그룹화를 주로 해줘요. 다르게 만지다가 또 움직이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화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팝아트, 네, 팝아웃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봤고요.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걸 넣어서 동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요거 지금 움직이는 거는 네, 제가 요런 요소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요소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준 거예요. 애니메이션 중에 여기 회전, 추가 효과 중에 회전 효과를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지금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넣으시고 팝아웃 효과를 사용해가지고 디자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프레임 중에는 그냥 도형 프레임도 있지만 이런 숫자나 레터 프레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터 프레임을 활용한 걸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추가를 먼저 해주시고 네. 저는 지금 이 안에 보시면 프레임이 아래쪽에 네, 네모난 프레임을 하나 가져왔고요. 위쪽에는 숫자 프레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따로 텍스트를 넣어준 거예요. 자, 프레임 검색 어디서 하죠? 네, 왼쪽에 요소에 가셔서 기존에 들어있던 검색어를 지우시고 프레임 이라고 치시면 맨 위에 나오고요. 모두 보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있는 네모난 프레임을 그냥 가져올 거라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네모난 프레임은 요 옆에 상하 좌우로 이렇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췄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아래쪽을 모두 덮어볼 거예요. 네,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위에 글자를 이제 숫자 프레임 중에서도 숫자를 좀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보니까 네, 아래쪽으로 조금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숫자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이렇게 할 거고요. 가능하시면 이 프레임 사이즈를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불러오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모두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동일하게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너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25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맞출 때 가운데 점점점점 빨간 선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게 지금 다른 숫자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잘 맞았다라고, 아래 위가 잘 맞았다, 가운데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거 맞았나 안 맞았나 체크하실 때 요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빨간 선이 생겼네, 얘네들 모두 가운데에 딱 맞았나 봐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요 숫자가 혹시 또 따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는 그룹화를 해줄 거고요. 그룹 해제.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그룹화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숫자를 넣은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요소에서 뉴 이어 한번 해볼까요? 새해가 밝아오니까 뉴 이어에서 저는 약간 축배를 듣는 듯한, 네. 아까 요걸 처음에 했던 거였는데 좀 다른 모양 같이 해볼게요. 네. 요것도 되게 예쁘네요.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미지를 제가 여기 아래쪽에 큰 네모칸에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안에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세로 모양이든지 가로 모양이든지 가운데 중간 부분을 대부분 얘가 임의적으로 컴퓨터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조금 아래쪽을 다 끝까지 맞추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같은 라인에 맞춰지는 것이 해야 위에 있는 숫자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지금 좌우는 지금 이 프레임에 딱 맞게끔 얘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세로만 지금 맞춰주면 돼서 제가 세로를 아래쪽에 이렇게 딱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동일한 이미지를 제가 요 숫자 프레임 하나하나에 모두 동일하게 넣어줄 겁니다. 네, 가져오셔서 맨 앞에 있는 E자에 한번 넣어줄 거고요. 밑에 있는 프레임은 제가 잠금 살짝 해놓을게요. 자, E자 프레임에 제가 그 이미지를 넣었더니 이미지가 또 E자 프레임에 맞는 사이즈로 변경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라인 맞추시고 이 사이즈를 최대한 오른쪽과 똑같이 좌우가 맞게끔 키우신 다음에 아까 큰 프레임에 맞추셨던 것처럼 똑같이 맨 아랫부분이 라인에 맞도록 맞춰 보실게요. 네, 지금 거의 맞은 것 같죠? 이렇게 넣으면 이자와 여기 안에 있는 이자와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서로 이어붙은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다른 걸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좌우를 맞추시고 맨 아랫부분을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네. 네, 이렇게 맞춰줬더니 지금 2025년 텍스트 되어 있는 것하고 아래쪽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과 프레임을 서로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텍스트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인데요. 텍스트를 저는 지금 다 다른 텍스트를 가져왔고 아까 숫자나 여기 캘린더, 네, 캘린더라고 써있는 이거 위쪽으로 보시면 이거랑 다르게 모두 다른 이미지를 넣으신 거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저희가 넣은 것처럼 각자 같은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비슷한 다른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 어울리는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또 멋진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지금 프레임들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네, 이렇게
프레임에 따라서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 뭐 텍스트 오버레이 하는 것들 활용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창의력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캔바 프레임에 대해 알아봤어요. 네. 너무 어렵지 않으셨죠? 네.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 카톡방에서 언제나 질문 받고 있으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 과제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프레임을 약간 겹쳐 쓰는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네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팝아웃 효과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셔도 좋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2025년 요 캘린더 표지죠. 네, 캘린더 표지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서 과제를 3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화본 보시면서 돌려보시다 보면은 쉽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 텍스트나 숫자 혹은 이런 프레임을 겹치실 때는 그냥 요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 어느 부분을 딱 맞춰서 갈 것인가 그 사이즈에 있는 부분만 맞춰주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아마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명함을 만드시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하셔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팝아웃 효과를 활용해서 영상이나 혹은 이미지 만드시는 것. 세 번째는 이렇게 숫자와 뭐 일반적인 도형 혹은 캘린더 표지 만드는 거 숫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뭐 문자여도 좋고요. 네, 다양하게 활용해서 캘린더 표지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캔바 프레임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